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1999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 당시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했는데요. 얼마 전 인근 호프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이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 중 이 학교의 학생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고등학교의 1학년이었던 A군은 수업 시간 도중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사실 배가 아프다는 건 핑계였었죠. 나름 조금 불량스러운 친구였던 A군은 흡연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거였고 그렇게 1학년만 쓰고 있는 4층의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A군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이 화장실 맨 마지막 칸이 닫혀 있었고 그 위로 담배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었다고 해요. A군은 어떤 놈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담배나 피우러 온다며 같은 처지인데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마지막 칸을 보며 붕시렁대면서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복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하는데 A군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가 부싯돌이 빠져서 불이 붙질 않는 겁니다. A군은 자연스럽게 옆 칸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라이터 좀 빌려주라 라고 했고 옆 칸에서 말없이 화장실 아래쪽으로 라이터가 쓱 밀려왔죠. 고맙다 하면서 라이터를 다시 밀어주고 매우 빠른 속도로 흡연을 마치고 화장실 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옆 칸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이게 언제 나간 건지 닫혀있던 문은 열려있었고 라이터도 자신이 밀어준 그쯤 그 바닥에 덩그러니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흡연을 하는 동안 아무 발자국 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A군은 뭐야 이 새끼 언제 나간 거야 하며 마침 라이터도 망가졌는데 잘 됐다 싶어 바닥에 있던 그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교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난 이후 A군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에 도착한 A군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제 변기 위에 쭈그려 앉았는데 머리에 자꾸 막 파리가 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때가 한 11월경쯤이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웬 파리가 자꾸 머리에 앉는 것 같으니까 파리 새끼 정말 하면서 한쪽 팔을 휘휘 저으며 위를 쳐다보게 되는데요. A군의 머리 위에는 웬 시꺼먼 놈이 A군을 향해 계속 손을 뻗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A군이 너무 놀라 볼일이고 뭐고 그냥 바지를 얼른 축혀 올리고 화장실에서 교실까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죠. A군의 친구들은 바지도 덜 올린 상태로 막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A군을 보면서 막 웃음을 터뜨린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 무리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았던 한 친구. 이 친구는 평소 신기가 강해서 귀신을 보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무 이상한 거 가지고 있냐? 방금 너무 무서운 일을 겪고 왔는데 또 평소 귀신을 본다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막 초조해진 A군이 곰곰이 생각을 시작하죠. 라이터! A군은 순간 자신이 집어온 라이터를 생각했고 그 라이터를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그 라이터엔 라이브라고 쓰여져 있었고 라이브는 얼마 전 화재가 일어났던 호프집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괴담으로 시작이 되어버렸네요. 이번 사건 이야기는 1999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당시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또 한번 질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은 지하는 노래방, 1층은 고깃집, 2층은 호프집, 3층은 당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딱 들어도 알 수 있겠죠? 이 건물 하나 자체가 술 먹고 놀기 딱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이게 제가 중학교 정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검사라는 게 되게 까다롭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게 암암리에 동네에서 학생들을 받아주는 호프집들이 있었거든요.
인천의 이 건물 2층 호프집도 마찬가지였었죠. 당시 주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증 검사하지 않고 술이 싼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이 호프집은 인천의 중고등학생들의 일명 아지트였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교복을 입고 가도 술을 팔았다고 해요. 1999년 10월 30일. 보통 10월경쯤이면 고등학교에서는 축제를 하죠. 이날은 인천의 고등학교 중 무려 10군데에서 축제를 진행했었고 당연히 축제를 끝낸 고등학생들이 뒤풀이를 하기 위해 이 호프집으로 몰려듭니다. 이날 여기 학생 손님이 얼마나 많았냐면 여기 호프집이 16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50평 정도였는데 이 안에 손님만 120여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바글바글했던 거죠. 그렇게 6시 55분경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내부 수리 공사 중이었던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된 화재가 벽을 타고 올라가며 이 건물의 2층, 3층까지 화재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 화재로 이 건물에 있던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세 번째로 피해가 큰 대형 화재 사고로 남게 됩니다. 그럼 뭐 화재 진압 과정 등이 뭔가 미흡했다거나 늦어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된 것은 아니었겠느냐 싶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화재 당시 소방차 15대와 구급차 19대, 소방관 180명과 경찰관 160명이 진화에 참여하며 30분 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건물에서 피해자가 무려 56명이나 발생하는 참사로 번지게 된 이유가 뭐였냐는 거죠. 화재가 일어나고 이 화재 사건을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분명 불은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건물 전체가 불이 붙었는데 왜 사람들은 호프집 화재 사건이라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화재 사건의 사망자 56명 중 무려 55명이 모두 2층 호프집에서 사망하게 된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하 노래방에서 내부 수리 공사를 진행했었다고 해요. 이날 수리가 끝나고 공사용품 등을 사장은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정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방에는 당시 17살의 김모군과 고작 14살의 임모군이 아르바이트 중이었다고 해요. 이 둘은 공사물품으로 가져다 놓은 신나와 석유를 보면서 어디에 불이 더 잘 붙겠느냐를 두고 실랑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막 봐라 하면서 소주 한 잔 분량의 신나를 바닥에 붓고 거기다 불을 붙여본 거죠. 그런데 내부 공사 중이었던 이 노래방 바닥은 당시 바닥에 묻은 페인트를 지우기 위해서 공사인부가 신나를 바닥에 뿌려가지고 닦아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 둘이 해맑게 바닥에 불을 붙여봤는데 불이 삽시간에 지하 노래방을 삭혀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17살의 김군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14살의 임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대피는 했지만 추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장난으로 시작된 지하 1층 노래방 화재는 계단을 타고 1층을 지나 2층, 3층으로 번지게 됩니다. 1층에 있던 사람들은 불이 나니까 바로 대피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고층으로 갈수록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이 화재 사건의 경우 3층이 아닌 2층에 사망자들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요. 3층 당구장에 있던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부상자가 17명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2층 호프집에선 사망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 사망한 사람들이 죄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서 호프집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고등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화재 사건이 처음에 뉴스에 나올 때만 해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 불량하고 탈선한 학생들이 불법 호프집에서 술 마시다 불이 난 줄도 몰랐거나
아니면 불이 났는데 얘네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건 안타까운데 너네 나이에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다가 죽게 된 거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도 어디 가서 함부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비춰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화재가 일어나고 난 후 소방청, 경찰청 뭐 이런 곳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뭐 화재의 경로,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2층에서만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얘기가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 화재가 발생했던 노래방이 내부 공사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공사인부들이 천장에 설치된 확산형 소방기 15대가 공사에 방해된다며 다 제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소화기만 켜졌어도 진압이 됐었을 텐데 초기 진압부터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거죠. 불은 빠르게 위층으로 먼저 가는데 하필이면 또 중간에는 2층 호프집의 인테리어가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소문과는 다르게 2층에 있던 학생들은 불이 난 걸 인지했었어요. 그래서 이 불을 피하기 위해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 작은 평수에 손님이 워낙 빽빽이 들어차 있다 보니까 종업원이 주문을 받기에 그냥 돌아다니기도 매우 불편했었던 내부였는데 불이 났으니까 그 당시 다들 얼마나 횡설수설 막 질서 없이 뛰어다녔을 거예요. 이때 호프집 주인이 야야야 나갈 거면 돈 내고 나가! 라면서 종업원에게 문을 닫으라고 지시를 해요. 불이 났는데 호프집에 갇혀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길이 커지자 이 호프집 주인은 자기만 알고 있는 출구로 혼자 도망을 갔어요. 종업원도 두고 자기만.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3층 당구장에도 분명 학생들은 있었고 3층에 있던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면서 부상자는 생겼을지언정 사망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2층에 있던 학생들도 창문을 깨고 뛰어내릴 수는 없었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깰 수 없었어요. 호프집은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으며 이곳은 이미 사장이 막아버렸죠. 그런데 이 창문 역시 이전에 내부 수리를 하면서 창문을 통유리로 바꿔버렸고 이 유리마저 이 자리를 간판으로 쓰기 위해서 석고보드를 붙여놓은 상태라 깨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여기도 저기도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다 비상구등이 켜진 쪽을 발견하고 모두 그쪽으로 향해요. 하지만 이 비상구등은 가짜였고 비상구등이 있던 자리는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구조 당시 화장실과 그 앞에 시신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얼마나 살기 위해 치열했는가를 보여지는 부분이었죠.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이 인화물질로 건물이 이루어진 탓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61명의 부상자들 역시 연기로 인한 질식 및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인천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망한 학생들의 90%가량은 화장되어 인천 앞바다에 뿌려지는 형태의 장례를 치르며 이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후 2004년 사고 지점 부근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생기면서 위령비가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게 화성 시랜드 참사 발생 단 4개월 만에 일어난 화재 사고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죠. 이 호프집이 있었던 곳이 당시에는 인천 최대의 유흥가였던 동인천역 인근의 상권이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상권 위축 정도가 아니라 도심의 지위가 구월동과 관교동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바람에 경인선으로 나란히 연결돼 있던 제물포역, 주안역과 동암역의 상권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이 세 지역의 상권이 다 같이 망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도 인천에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호프집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호프집의 이름이 정확히는 라이브2였어요.
여기 사장이 당시 34살의 청년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장이 당시 여기 인근으로 노래방, 호프집, PC방, 콜라텍 등 운영하던 가게만 8곳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되게 소름 끼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화재가 시작됐었던 지하 노래방 역시 이 사장이 운영하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처음에 이거 다 치워 시켰던 것도 이 사장이었던 거예요. 여기 호프집 사장은 대담하게도 인근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자신의 호프집 전단지를 배포했고 학생들에게 이벤트로 자기 가게를 이용하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게, 그러니까 뭐 PC방 같은 곳, 뭐 이런 곳에 이용권을 지급하면서 노골적으로 청소년들만을 타겟으로 영업을 했다는 게 밝혀져요. 사실 이전에도 이것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있었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유가 뭐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프집 라이브2는 1999년 3월에 이미 안전기준 미달로 적발이 되어서 영업자 폐쇄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호프집 사장 정씨가 이걸 알면서도 인수를 했고 여기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뇌물로 공무원들을 매수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었고 심지어 사장의 집에 새들고 있던 한 경찰은 호프집 창문을 통유리로 개조하는 내부 공사에 직접 참여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호프집 사장은 화재로 도피 생활을 하다 자신이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바친 뇌물 상납 비밀 장부가 드러나게 되면서 인천중구청장, 인천중구경찰서장, 경찰 공무원 등 61명이 입건되어 21명이 구속, 34명이 기소 처분받게 됩니다. 호프집 사장은 징역 5년 받았다고 해요. 물론 호프집 사장이 직접 불을 낸 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벌어진 이 대형 참사에 비하면 좀 너무 약한 형벌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반면 해당 건물주의 경우 화재 당시 3층 당구장이 있었대요. 화재로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이 건물주도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었는데 자신의 건물에서 일어난 이 화재의 책임을 느껴 이후 매년 학생 이 교육문화회관 위령비에 가서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 10월 30일 동인천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된 불길이 건물 전체를 삼키며 56명의 사망자와 78명의 부상자를 남기게 되는데요. 참사의 원인이 불법 개조시킨 영업장에서의 불법 영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모두 2층 호프집에서 발견되었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밝혀지며 탈선을 일삼은 학생들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세 번째 대형 화재 참사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